안녕하세요. 장유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실제 거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되실 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 다 모두 잘 알아둬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신탁법이 있어요. 신탁법 제2조에는 신탁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위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라고 합니다. 위 두 사람 간 신인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이나 저작 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그러한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크게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수탁자에게로 이전하고요. 그리고 담보권을 설정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이런 법률관계가 잘 나와 있어요. 위탁자, 수탁자가 헷갈리시면 그냥 위탁자는 위에서 이렇게 던지는 자예요. 원래 이전 소유자였던 사람 위에서 이렇게 던지고 수탁자는 수락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수탁자에게 이전하지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구속되며 수탁자의 개인 재산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대외적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 매우 중요해서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위탁자 소유가 아니라 이제 수탁자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거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 절차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부산에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2021년 3월 9일 날 소유권 이전했죠. 2020년 3월 9일 같은 날 자,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수협은행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신탁이라고 나와 있고 신탁 원부 있죠. 번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탁 등기는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동시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일괄 신청합니다. 이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동고로 일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건으로. 그리고 신탁자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리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 신청하고 일괄 신청하고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 꼭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신탁 원부의 개념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81조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률 조항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신탁 원부라는 단어 그리고 이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요 부분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신탁 원부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탁 등기부 한번 보시면 주요 등기사항 요약 이제 참고용으로 해서 이제 나와요. 부산에 있는 토지입니다. 수탁자는 수협은행으로 나오죠. 그리고 지금 근저당권 설정돼 있어요. 2021년 3월 9일자로 지금 주요 등기사항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고요. 자, 신탁 원부 한번 볼게요. 신탁 원부 앞에 표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번호가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바로 간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이 신탁 원부 이렇게 표지가 나옵니다. 위탁자 누구, 수탁자는 뭐 수협은행, 신청 대리는 여기 법무사님 이름 나오는 식이에요. 신탁 원부 이 겉에 표지예요.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 신탁원부 전자민원 서비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전자로 이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신탁원부 요 겉표지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가 자 신탁원부 요 페이지 위탁자의 성명 주소 나오죠? 뭐 써있겠죠? 수탁자의 성명 주소 수협은행으로 써있죠? 그리고 수익자의 성명 주소가 나오는데 구로신용협동조합이라고 나와요. 요 수익자는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상 전부 증명서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입니다. 요 계약서 이제 요거는 표지예요. 자, 위탁자 누구, 수탁자 누구, 우선 수익자 누구 해가지고 요 계약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는 한 20에서 30장 정도로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신탁 원부 자체가 양이 많습니다. 이게 다 지금 여기 신탁 원부에 들어가 있는 것들 제가 지금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탁 원부 표지,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요거 나오고요. 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주요 조항 볼게요. 자, 거의 이제 어떤 계약서건 요런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자, 신탁부동산 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체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의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 등의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탁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기로 한다. 위탁자가 직접 지급받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항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항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에 대한 그런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신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위탁자이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당연하겠죠. 임대차 보증금의 임대료를 위탁자가 직접 받으면 당연히 반환도 위탁자가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차인한테도 명확히 알려라. 그 얘기예요. 제1항의 경우 위탁자는 그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는 손실,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탁자, 수탁자 헷갈리면 위탁자는 위에서 던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위에서 이렇게 던지면 수탁자가 이렇게 받아요. 아래에서 수락하면서. 그럼 대강 어떤 관계인지 느껴지시죠? 위에서 이렇게 탁 던지면 아래에서 딱 받는 거예요. 제1항 및 제2항은 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연하겠죠? 자, 사항 아주 중요해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해요. 수탁자가 소유권자인데 지금 이렇게 임의로 체결하고 수탁자 동의 없이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이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할 때 특히 굉장히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님들도 그렇고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인천지방법원 2015 가단 206774호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관계는 어떠냐면요. 이 땡땡의 소유 명의던 인천 계양구 효성동 제301호 그러니까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 2012년 11월 7일 위탁자를 이 땡땡, 수탁자를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해가지고 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국제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정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탁 기간 중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 표시했죠. 수탁자의 사전 승낙, 수탁자의 사전 승낙. 이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권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로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원고는 임차인이겠죠. 2013년 1월 21일 피고 정땡땡 중개사님이에요. 피고 정땡땡의 중개에 따라 이땡땡 임대인인 이땡땡과 이상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 기간 2014년 2월 22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250만원 지급하고 2013년 2월 22일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2,250만원을 이 땡땡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땡땡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및 임대차 보증금 수령 당시에 원고에 대하여 수탁자인 국대 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결국 국제신탁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2015년 5월 29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5 가단 221377 건물 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년 9월 4일 원고는 국제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신탁이 건물 명도 소송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당연히 보증금 액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피고 정땡땡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담보신탁계약인 점, 이러한 신탁의 법정 효과로서 수탁자인 국제신탁이 원고와 같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되어 원칙적으로 이 땡땡에게 임대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땡땡이 집주인이니까 계약해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고 정땡땡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국제신탁에 대하여 사전 승낙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그 사전 승낙 여부 및 확인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 의뢰인인 이 땡땡이나 이 땡땡의 대리인하고 친해지는 장 땡땡에게 국제신탁의 사전 승낙에 관한 근거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정 땡땡으로부터 이와 같은 설명으로 제대로 듣지 못한 원고는 이 땡땡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이 땡땡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기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정땡땡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정땡땡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국제신탁이라는 사실을 기재했던 사정 내지 증인 승 땡땡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 승낙 여부 확인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전 승낙 여부를 확인을 했다는 거를 중개사님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님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임대차 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국제신탁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확인 설명을 다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님들은 담보신탁이고 이 땡땡에게 임대관한이 없고 이런 점들, 그리고 사전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등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인천지방법원의 요 판시 내용 보겠습니다. 중개업자로서는 담보신탁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 의뢰인인 원고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어 국제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과 맞춰진 사실과 더불어 그 법적 효과, 즉 국제신탁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이 땡땡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국제신탁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냐고 임의로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인 국제신탁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중요하죠? 만일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공인중개사법 30조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인 이 땡땡이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땡땡이어서 이 땡땡에게 1차적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개인이 임대인의 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2014년 2월 22일로부터 24개월인데 국제신탁의 원고에 대한 소는 2015년 5월 29일에 제기되어서
원고가 당초 계약에서 예정된 2년 동안 사용 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제시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국제신탁에 신탁된 사실 자체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등에 나타난 신탁계약의 내용 내지 국제신탁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 정땡땡이나 장땡땡에게 자세히 문의하거나 근거서류 제시 내지 그 내용의 설명을 상세히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실상계한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도 좀 과실이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한번 쭉 잘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중개사님들도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시는 것을 좀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례 좀 상세하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2016 하단 2079-345 판결 비슷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요. 피고 B는 인천 남구 소재 주택 매토를 비롯하여 위 건물 내 원룸 24채에 관하여 2013년 7월 3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평신용 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토지신탁명으로 신탁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을 맞춰주었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신탁부동산의 보정관리 등 조항이 있어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등 권리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데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수탁자의 사전 승낙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해 가시죠? 자, 수탁자의 사전 승낙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전 승낙이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신탁계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원고는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D의 중개로, 그러니까 원고는 임차인이겠죠? 이제 피고 D는 중개사님이에요. 2014년 1월 2일 피고 B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하는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200만원, 계약기간 2014년 1월 29일부터 2015년 1월 28일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대한토지신탁의 관리신탁이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 B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 B로부터 교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란에 대한토지신탁의 대리인 B라 기재하면서 우측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씨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대한토지신탁과의 위임관계를 증명할 문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3,200만원 모두 지급하였고 2014년 1월 29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 후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정책을 진행하였는데 대한토지신탁의 사전 승낙이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는 임대인인 대한토지신탁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온 거예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탁회사 대한토지신탁의 사전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안에서 판례 이제 판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대한토지신탁의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으로 대한토지신탁의 대리권 수요 의사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전에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수익 권리금은 얼마인지,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 D의 행위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중개행위를 하는데 요구되는 중의를 위반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 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 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 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다 귀속되지 않고 거래 당사자도 책임이 있다. 그러고예요.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 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재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 상계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원칙, 원리에 비춰볼 때도 타당하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과실상계를 한다는 거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역시 대한토지 신탁이 임대인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등에 나타난 신탁계약의 내용 내지 대한토지 신탁의 위임 여부에 관하여 피고 D씨에게 자세히 문의하거나 근거 서류의 제시 내지 그 내용의 설명을 상세히 요구한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개인이 임대인의 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춰 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그래서 아까 판결에서는 50%인데 이 판결에서는 60%로 제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실상계를 하게 되더라도 비율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만큼 이제 중개인의 과실이 좀 더 크다고 봤어요.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걸 대강 아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탁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꼭 확인하시면 신탁 등기돼 있고 근저당권도 설정 다 돼 있거든요. 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수탁자 혹은 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체결한 거나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수탁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나 그리고 중개를 하시는 중개사님이나 이 부분 꼭 유의를 해주세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